오늘은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를 종합해서 삼국지 최강의 무장 탑10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강의 무장과 제가 생각하는 최강의 장수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뽑은 삼국지 최고의 장수 탑10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10위는 오나라 장수 감령입니다. 감령은 오나라의 돌격대장으로 불렸는데요. 그는 전략가라기보다는 전장을 뒤흔드는 돌파형 장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야습과 기습에 아주 능했고 적진 깊숙이 파고드는 용맹함으로 실전에 굉장히 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전형 무장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10위로 뽑았고요. 9위는 태사자입니다. 태사자는 처음부터 오나라 장수는 아니었고 유요라는 군벌 밑에서 활동을 하는 장수였습니다. 그 강동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 세력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는데 그 당시 태사자는 강동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장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태사자와 손책의 일기토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전투는 굉장히 격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요의 세력이 무너지고 태사자는 오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 손책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태사자를 풀어주게 되는데 태사자는 손책의 그런 큰 그릇을 보고 감탄했고 그 이후에 손책 휘하의 장수가 되게 됩니다. 오나라의 손책과 송건 시대의 태사자는 이 강동을 지키는 핵심 장수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태사자는 활솜씨, 기병전투, 돌격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사자는 삼국지에서 여포나 간호처럼 화려하게 조명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태사자는 무력, 의리, 충성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균형 잡힌 무장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약간 과소평가된 그런 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위는 저는 황충을 뽑았는데요. 간우와 황충의 일기토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두 사람은 전장에서 맞붙게 되는데 황충은 활을 쏘아서 관우의 투구 장식을 맞추면서 실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맘만 먹었으면 황충이 아마 관우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황충은 일부러 관우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기에는 너무 훌륭한 장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황충의 업적을 또 하나 기리자면 정군산 전투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 전투에서 황충은 조조군의 명장 하후연을 쓰러뜨립니다. 하후연은 조조 군대의 핵심 장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이 승리로 인해서 유비는 한중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황충의 명성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정군산 전투 이후 황충은 총나라 최고의 장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받은 칭호가 바로 5호 대장군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5호 대장군은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황충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굉장히 뛰어난 활솜씨였고요.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투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70세면 굉장히 고령에 속하는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황충은 최전선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7위는 저는 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위는 말 그대로 조조의 최강 호위 무사였습니다. 전위는 괴력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거대한 창을 자유롭게 사용했고 수십 근에 달하는 무기를 아주 가볍게 다루었으며 100명의 병사가 붙어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당백이라는 소리죠. 전위는 전략적인 장수라기보다는 힘으로 전장을 돌파하는 장수였습니다. 근접 전투의 달인이라고 불리는데 창과 철극을 사용해서 적을 가까운 거리에서 쓰러뜨리는 전투에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전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로 완성전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완성전투에서 조조는 예상치 못한 급습을 당하게 되는데 조조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전위는 조조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혼자서 적군을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에 수많은 창과 화살을 맞았고 무기가 부러진 후에도 계속 싸웠다고 합니다. 전인은 결국 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덕분에 조조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6위는 위나라 장수 허저를 뽑았습니다. 허저 또한 굉장한 괴력의 소유자였고요. 마초와의 일기토 장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마초는 서량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이 마초와 거의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허저를 6위로 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탑5인데요. 5위는 저는 마초를 뽑았습니다. 마초는 금마초라고 불릴 만큼 외모가 엄청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서량의 기병은 당시 최강이었고 그 최강 중에 최강이 마초였습니다. 마초는 조조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며 조조를 크게 위협한 장수였죠. 4위는 장비를 뽑았습니다. 장판교의 전설이라고 하죠. 그 조조의 엄청난 대군 앞에서 혼자 다리를 지키며 그 많은 조조의 대군을 멈추게 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장비는 여포와도 수십합을 겨룰 수 있는 장수였죠. 장비의 의외의 재능이 있는데 장비는 그림과 글씨에 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격이 매우 거칠어서 부하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결국 암살당하게 되죠. 3위는 관우입니다. 관우는 삼국지에서 거의 신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가 되죠. 중국에서는 관우를 무성, 전쟁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청룡 언월도는 관우의 대표적인 무기이죠. 알량과 문추를 단칼에 베어버린 관우는 무력뿐 아니라 지략에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관우 하면 의리라는 단어죠.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장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위는 저는 조운을 뽑았습니다. 조운은 삼국지에서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한 장수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장판파 전투였죠. 조조의 대군 속에서 혼자 돌진해서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출한 장면은 삼국지 최고의 무용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품 또한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반박 불가죠. 여포입니다. 여포는 삼국지에서 개인 무력 최강자로 묘사되어지고 있죠. 인중여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포의 무술 실력은 과히 압도적이었는데 여포가 쓰는 무기는 방천화극이라는 무기였죠. 유비관우 장비 3명이 동시에 싸워서 겨우 상대할 수 있었다는 호로간 전투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포는 특히나 기마 전투에 굉장히 강했는데 그의 말 적토마 역시 전설적인 명마로 유명합니다. 여포의 가장 문제점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거죠. 배신을 밥 먹듯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무력은 최강이었지만 신뢰가 없는 장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10명의 장수를 뽑아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장수는 누구인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국지 최고의 전략가를 뽑아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